이거 덮어질 수 있겠나? 도둑선거, 부정선거 소리를 듣고 있는 이재명. 오늘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엊그제 우리 대선에 대해서 미국의 국제선거 감시단이 내린 결론이 도둑선거,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핵심 인물이 바로 고든창,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지요. 고든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고든창은 트럼프에게 있어서는 외교에 관해서 많은 조언과 함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가장 신뢰하고 신임하고 있는 브레인 가운데서 한 명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바로 넉 달 전이죠. 미국의 보수의 큰 행사장치인 CPAC, 보수 정치 행동 회의라는 그런 모임에서 트럼프가 고든창을 소개할 때에 그레이트 고든창, 나는 당신이 말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동의한다. 이런 극찬이 있을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웬만해서는 장사꾼 기질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는 드문데 고든창을 이렇게 추켜 세웁니다. 아주 극찬을 했었죠. 이 말 한마디만 우리가 듣고 있노라면은 고든창과 트럼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트럼프가 고든창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고든창이 이번 한국에서 치러진 대선이 Stolen Elect, 도둑맞은 선거다. 도둑 선거였고 부정 선거였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그냥 미국의 학자 한 사람이 주장하는 말 한마디로 치부하기에는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엊그제죠. 26일 자정 우리 시간으로 미국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전 세계의 언론들이 지켜보고 참여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선거를 열흘 동안 취재하고 돌아온 5명의 전문 인력들이 외교와 안보 전문가들이죠. 정보의 전문가들이 이 5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물론 고든창뿐만 아니라 무스탄 국무부 대사까지도 사법 대사죠.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이번 대선 결과를 말하는데 이번 대선은 한마디로 의심스럽고 도처에서 부정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더 나아가서 중국의 참여 내지 간섭이 있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었다라는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고든창은 이번 인터뷰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 올해 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을 때에 비상계엄은 아주 어설프고 소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재명이 만약 정권을 잡게 된다라면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기대할 수가 없다. 중국과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이기 때문에 좌파 정권이 들어설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든창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은 다음에 이재명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 정치 일정을 아주 정확하게 예리하게 분석을 했던 것이죠. 다음 모스탄 대사. 우리와는 끊을 수 없는 관계죠. 1.5 한인 출신의 미국의 사법 대사였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는 단현명입니다. 단현명. 국제법과 인권 분야의 전문가죠. 트럼프 일기 때에
사법대사로 임명이 되었고 북한의 반인도적인 범죄와 인권 요리를 아주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 감시단으로 열흘간 선거를 지켜보면서 엊그제 기자회견 26일 자정 때 우리 시간으로 이재명에겐 아주 치명적인 뇌관을 건드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끔찍한 내용이죠. 잠시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중학생 시절에 초등학생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건으로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라는 놀라운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폭로성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감시단의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브리핑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모스탄 대사가 이 문제를 언론 인용 보도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고위직 대사가, 그것도 법률을 전공한 대사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리에 언급을 했다. 이거 이 자체만 하더라도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발언이 허위라고 한다면은 한국과 미국과의 외교적 분쟁이 일어날 것은 뻔히 아는 사실인데 국제 분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위험한 발언이지요. 그런 내용인데 모산 대사가 이런 문제를 앞뒤를 가리지 않고 파장을 몰고 온다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국제적인 해박한 법률 그러한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그런 발언까지 했을까? 물론 이재명 측에서는 즉각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글쎄요, 그 부인하는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강한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얘기 자체가 이재명 본인이나 우리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치명적인 사건을 폭로하는데 이재명에게는 그야말로 아픈 정도가 아니죠. 치명적인 그런 손상이 오는 그러한 발언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측에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은 하고 있지만 그 강도가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스탄 대사가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가난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학업까지 포기를 했어야 할까? 당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60년대 초 6, 70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식만큼은 가난하고 못 배워도 자식만큼은 공부를 시키겠다 해서 얼마나 열기 있게 자식들을 공부시켜 왔습니까? 대단했었죠. 그런데 가난했기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소년공으로 나선다? 이런 질문과 함께 소년공이었기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였고 검정고시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배경까지 설명을 했었는데 아마 이재명에게 엊그제의 그 기자회견 자체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의혹을 자신의 발목을 잡히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우리 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들은 자신들의 해당되는 문제도 아니었었죠. 그런데 관심을 갖고 우려 속에 취재와 보도의 열기를 보였었는데 정작 우리나라 해당국 당사자의 언론들은 어느 곳에서도
한 줄 이 기사를 다룬 적이 없습니다. 다른 곳도 없습니다. 내 나라의 심각한 문제인데 눈길을 끌고 있는데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우리 언론은 지난 정권 때에는 어떠했습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이 윤석열을 아주 강하게 비난하면서 언론은 당연히 알 권리를 그리고 알릴 의무가 있다라고 누차 떠들어왔었는데 이재명이 정권을 잡고 들어서게 되니까 말이 없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과 관련된 기사는 전혀 보도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 눈 감고 귀 막으면 그냥 덮어질 문제일까? 마치 60년, 70년대 초에 우리 언론을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대단히 위험한 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대단히 그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위험한 때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3.15 부정선거로 자유당과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이번 6.3 대선도 고든창과 모스탄 대사 등이 선거인단 5명 한 목소리로 도둑 선거였다. Stolen elect,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2030 세대, 이들은 절대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 사회의 현상 아니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3.15 부정선거 때의 분위기를 또 한번 우리가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도 이들 선거인단의 기자회견 내용을 직접 보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서면이든 구두로든 설명을 분명히 들었을 터인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너희들 아무리 떠들어봐라.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야. 너희들이 남의 나라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치부해 버릴까요? 아니면은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 속에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내각 구성도 어떤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까? 반미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고 아마 이들 쉽게 미국의 비자 못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와의 관계가 이렇게 벽을 쌓고 있는데 한미 관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아무리 내정 간섭 운운한다 하더라도 한미 외교에 치명적인 흠결을 보이게 된다라면 제대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전후 사정을 보면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조희대 대법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대통령과 피고인, 헌법 84조를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하고 오면서 지금 법원이 무기 연기 취하고 있죠. 재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피고인 엄연히 분리가 되어야 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여파가 그대로 사그라들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파장을 보이고 있을 것인가? 조희대 대법에 분명한 입장이 필요한 때이고 저는 제목처럼 이거 결코 그냥 덮어질 수 있는 일이 될 것인가? 세상은 도둑선거와 부정선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